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자식을 키웠고 이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으려던 68배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은 단 한 번의 해외여행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통제하려는 자식과 자유를 갈망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8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평생의 꿈이었던 해외여행 한번 다녀왔을 뿐인데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은퇴하고 처음으로 제 삶을 즐겨보려 했는데 다 큰 자식들이 제 인생을 통제하려 드니 너무나 속상하고 비참한 마음입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2년간 약사로 일했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큰 곳은 아니었지만 동네의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약국에서 근무했죠. 약사 면허를 따고 직장에 다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하셨듯 저 역시 제 자신보다는 가족과 일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일하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약국 일이 육체적으로 고된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65세 퇴직할 무렵에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오랜 세월 성실하게 일한 대가는 있었습니다. 매달 156만 원의 국민연금이 들어오니 기본적인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남편의 연금 138만 원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는 매달 약 294만 원의 고정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죠. 2살 많은 남편은 아직 저보다 건강한 편입니다. 저희는 30년 전 분양받은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출금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갚았습니다. 슬하에는 30세 된 아들과 31살 된 딸,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저희에게 예쁜 손주도 한 명씩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 평생 모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떼어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 생각하며 아낌없이 내주었죠. 남편의 퇴직금은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이 나갔고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해 두었습니다. 제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자녀 결혼 자금 외에도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로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로 3년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저희 부부에게 남은 노후 자금은 약 6,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연금이 들어오니 생활은 늘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5세 퇴직하고 나서부터 극심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기 시작한 겁니다. 30년 넘게 약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그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다는 은퇴 후 증후군이 저에게도 찾아온 것이죠. 처음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센터에도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남편과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남편 역시 퇴직 후의 삶에 적응하느라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지난해 겨울부터는 아예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 귀찮아 하루 한 끼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갱년기 증상과 퇴직 후 역할 상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찾아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TV에서 태국 여행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푸른 바다와 이국적인 풍경이 제 텅 빈 마음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젊을 때부터 막연히 해외여행을 꿈꿨지만 일과 육아에 치여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무기력하던 제가 오랜만에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니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여행사에 문의하니 1인당 250만 원이면 열흘간의 태국 여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년간 모아둔 제 개인 용돈 통장에서 500만 원을 꺼내 예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우울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여행 일정을 짜는 일이 제 삶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남편과 함께 생애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방콕, 치앙마이, 그리고 푸켓에서의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특히 푸켓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젊은 날의 수고와 희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비슷한 연배의 부부들에게서 노후 여행에 대한 많은 정보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베트남 같은 따뜻한 나라에서 몇 달씩 머물며 지낸다는 부부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여행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베트남 다낭에서 석 달간 머물 수 있는 장기 체류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1인당 600만 원, 총 1200만 원으로 호텔보다 저렴한 레지던스 형태의 숙소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조금 컸기에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태국 여행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은행 예금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해 바로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자식들에게 알려지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정신이세요? 그 연세에 무슨 3개월씩이나 외국에 나가서 살아요? 거기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들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은 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손주들 학원비나 보태주시거나 나중을 위해 노후 의료비로 모아두셔야죠. 왜 그렇게 돈을 펑펑 쓰세요?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일에 모은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저희의 자유인데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였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겨우 달래고 나니 이번엔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오빠처럼 직접적으로 화를 내진 않았지만 더 교묘한 방식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병원 예약한 것도 잊어버리셨잖아요. 이러다 어디 가서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제가 딱 한 번 병원 예약을 깜빡한 것을 가지고 마치 제가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처럼 몰아가는 딸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아들과 딸이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와 청천벽력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솔직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큰 돈을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저희가 재산 관리를 맡아드릴게요. 매달 생활비는 저희가 드릴 테니 돈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돈 관리를 해온 저희가 언제부터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지, 더구나 저희 재산을 자식들이 관리하겠다니요. 그 이유가 고작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온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으니 자신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통장도 공동명의로 바꾸고 저희가 모은 6,500만 원의 예금은 자식들 명의의 신탁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독립성을 완전히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 약사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제 돈조차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더구나 베트남에서의 석 달은 제 우울증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자식들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자식들이 우리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언젠가는 아이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남편의 말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여행 경비 1,200만 원은 저희가 가진 예금 6,500만 원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 다시 우울증이 심해질까 두렵습니다. 태국 여행 이후 약도 줄이고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이대로 다시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되면 예전처럼 침체될 것만 같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마치 몸이 아프거나 치매라도 걸린 사람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인생의 황혼기에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자식들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저 또한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비슷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의 재산 관리권까지 빼앗으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딸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으면 우리가 다 같이 가족 여행으로 갈까요?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요. 언뜻 들으면 좋은 제안 같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남편, 단둘만의 오붓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함께 간다면 그것은 휴식이 아닌 또 다른 노동이 될 뿐이니까요.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식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산 관리를 맡기고 매달 주는 생활비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들과의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제 의지를 관철시켜 계획대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와야 할까요? 이 문제로 남편과도 매일 다투고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늙었으니 자식들 말도 들어야지. 해외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떡할 거야? 여행은 제주도나 강원도로 다니면 되잖아 라며 저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베트남의 따스한 햇살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모은 돈인데 왜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한 걸까요? 자식들을 잘 키워놨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자식들이 제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판단력이 흐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만약 재산 관리를 넘기게 되면 앞으로는 작은 지출 하나하나까지 자식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힙니다. 68.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갈등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효도는 무엇이며 걱정과 통제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 하나가 비슷한 갈림길에 선 누군가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삶의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이해가 가득